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71% 하락, 코스닥도 마이너스 0.3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증시가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올라올 때도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3,300포인트를 굉장히 좀 강한 저항대로 인식을 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금융위에서 낸 리포트도 보니까 시장이 만약에 3,300을 가게 되면 조금 과열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리포트도 최근에 발간된 게 아니라 미리 좀 써놨었던 리포트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3,300이라는 포인트를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 구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가파르게 급하게 올라온 측면도 있었고 저항을 조금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떤 증시 대기 자금의 규모와 최근에 개인들의 어떤 매수 심리를 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뭐 패닉을 느낄 만한 조정이 오기보다는, 조정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개인의 매수세로 이런 식으로 지금 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우려할 만한 어떤 가격 조정보다는 뭐 3천 위에 정도 선에서 박스권 형태로 좀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방향성을 한 번 정도는 더 상방으로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코스피가 워낙 가파른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제 어제 오늘 이 이틀 동안의 조정 가운데서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강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가 신나게 오르는 동안 비교적 조금 이제 쉬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바닥권에서의 어떤 지지력 테스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정도로 저는 좀 시장을 보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 정도로 보지만, 코스피가 만약에 3000선을 아주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 또는 코스닥이 한 950포인트 정도를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럼 오늘 시장 한번 강세 테마 혹은 섹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그러니까 애플카랑 현대 관련주들이 뭐 한 2, 3일 동안 거의 뭐 이제 폭등에 가까운 랠리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서자 바로 눈치를 보고 있던 치료제 관련주들이 뭐 이렇다 할 호재를 가지고 올랐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개념으로 일단은 추세를 돌려놓기 위한 작업이 어제 현대바이오가 시간외에서 좀 상승을 하면서 이루어졌고요. 일단은 오늘 뭐 고가가 18.42% 나왔으니까 기술적 반등의 개념으로는 충분히 나올 만큼 나왔다가 떨어진 상황. 그러니까 시장을 뭐 아주 대장주,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 구간에서 21선에서 반등이 크게 한번 나왔고요. 재차 21선이자 기준선 구간에서 또 반등이 일단은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뭐 대웅도 그렇고요, 뭐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그렇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어떤 파동을 좀 그려갈지 주목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얘네도 한 2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두고 이런 식으로 한번 요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런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추세를 한번 돌려놨기 때문에 기준선이나 21선을 아주 크게 이탈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요 정도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더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 나갈지 뭐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태초의 대장은 이제 현대바이오였고, 그 다음에 뭐 현대바이오가 좀 쉬면 대웅이나 대웅제약이 좀 뭐 대장을 하기도 하면서 서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찌됐건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는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대웅을 뭐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앞으로 현대바이오를 제끼고
대장주로서 좀 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자리 혹은 매수 맥점이 나오면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치료제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대웅제약 이렇게 세 종목 정도만 일단 지금 치료제 관련해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 후발주로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워낙 강할 때는 이 후발주들도 매매를 해서 먹을 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그 뜨거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조금씩 이제 슬금슬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자칫 후발주나 뭐 3등주, 4등주 건드렸다가 손실 크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의 뜨거움이 이렇게 지금 줄어들수록 대장주 혹은 소수의 강한 종목으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저번에 뭐 현대바이오가 요때 이제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나올 때도, 대웅이 요때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나올 때도 뭐 저희 리딩만 다 여기서 들어가서 매매해서 이익 보고 나왔고요. 파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대 마무리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재료가 살아있고, 그 재료라는 게 굉장히 기대치가 그래도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파동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쪽으로 일단은 개인적인 뷰는 가지고 있는 치료제 관련주들입니다. 그리고 치료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이 이제 내일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해요. 근데 이미 지금 뉴스상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항체 치료제를 뛰어넘는 효과를 좀 확인했다라고 이미 지금 뉴스가 노출이 된 상황이어서, 지금 차트의 자리 자체도 제약보다는 최근에는 헬스케어가 좀 더 좋죠. 되게 중요한 어떤 변곡의 포인트 안에 있어요. 여기를 이제 뛰어넘게 되면은 요때 한번 맞고 떨어지고, 요때 한번 맞고 떨어졌던 이 저항 구간인 17만 뭐 한 17만 7천 원 정도의 구간을 뛰어넘느냐, 돌파를 하느냐, 맞고 좀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떨어지느냐의 어떤 변곡 포인트 이 구간에 좀 와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룹주들이 어찌됐건 만약에 내일 어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어떤 임상 결과치를 내놓았을 때 상승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코스닥의 상승이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 코스닥도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양봉 하나 뽑아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만약에 여기서 뭐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치로 좀 이런 식으로 저항대에서 맞고 떨어지게 되면 시장도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일 조금 멋있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출현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자리에서는 어떤 뉴스 보면서 어떤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뛰어넘는 뭔가 결과치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올라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충분히 한번 돌파 매매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얘네들도 어차피 지금 계속 신고가기 때문에 위로는 매물도 없고, 요런 자리에서 이제 혹시 돌파 매매를 시도하시더라도 하게 되면 조금 더 저항대가 있는 구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의 어떤 모양새를 보더라도 코스피는 사실 이제는 조금 쉬는 구간이 필요하잖아요. 워낙 여기서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시 가려고 하더라도 조금 조정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고요. 이 뜨거웠던 증시의 분위기의 바통을 코스닥이 딱 이어받아 주면은 좋겠다 싶은 딱 자리들에 또 와 있거든요. 저 정도 조금 이제 받았고, 밑에서 무너지지 않고 꼬리도 이렇게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타이밍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훈풍을 한번 실어주면서 코스닥 돌림세가 나오면 굉장히 보기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애플 현대 관련주들이 며칠 정말 뜨거웠는데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이 어떻게 보면은 뉴스 한 방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 버렸고 애플 뭐 현대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전기차 섹터의 어떤 종목들이 조금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뭐 쿠팡 테마 대장주는 동방으로 일단은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종합 물류 그러니까 이 쿠팡 나스닥 상장 테마도 이제 소테마로 조금 이제 나눠지고요. 종합 물류 쪽에 뭐 동방, KCTC, 한익스프레스는 뭐 이제 너무 이제 3등주다 보니까 슈팅이 나왔다가 조금 죽어버리는 모양새였고요. 그다음에 포장재 쪽에서 대형 포장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OTT 쪽에서 뭐 KTH 얘는 예전에 기생충 테마로 엮여서 갈 때도 끼가 괜찮았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간편식품 쪽은 조금 오르다가 그냥 좀 많은 상황이었고 오늘 이제 새롭게 좀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던 게 미래생명자원이었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동방이랑 대형 포장 뭐 간편식품 빼고 요 정도 좀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면은 뭐 어제 이제 혹시 뭐 이제 상따 즐겨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뭐 상따를 하셨어야 되겠죠. 뉴스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도 멘트를 드렸지만 뭐 그냥 조그만 회사들 어떤 뭐 우리 뭐 나스닥 뭐 상장을 하겠다라는 뉴스만 사실 예전에도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었을 때 뭐 상한가 여러 방씩 가고 그랬는데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쿠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빅뉴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정도 뉴스가 나오니까 그 강했던 애플, 현대 비롯한 자율주행 섹터들이 조정 구간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뭐 동방을 일단은 뭐 당연히 최우선 대장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상한가가 뭐 내일도 갭이 좀 많이 뜰 것 같은데요. 첫 투매 정도는 한번 일단은 노려볼 만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긴 조정을 기다렸다가 워낙 여기 이제 갭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긴 조정을 기다렸다가 한 5일선 매매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CTC는 어찌됐건 이제 같은 종합물류 쪽에서 2등주니까 뭐 바뀌기 전까지는 동방으로 가격대가 높더라도 이런 테마주들은 가격대가 높더라도 대장주로 매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KTH도 물론 힘 좋고 좋아는 보이지만 뭐 아까 잠깐 뭐 말을 했던 부분이 지금 어찌됐건 동방이 1등주고요. KTH가 2등주. 뭐 그러니까 소테마 분류 없이 생각을 해보면 동방이 1등, KTH가 2등, KCTC가 3등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장 좀 후반에 미래생명자원이 반려동물 관련 테마로 좀 올라왔고요. 일단은 동방이랑 KTH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차를 두고 순환매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다 같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투상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KCTC는 이제 일상이고 동방이랑 KTH는 이현상이 나온 이현상은 아니고요. KTH는 어제 이제 상한가 좀 살짝 찍었다가 윗꼬리 달고 오늘 어찌됐건 이제 이틀 연속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KTH나 KCTC를 매매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급등주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대장인 동방으로 매매를 하다가 그 다음에 혹시라도 대장이 바뀌면 그때 가서 바뀐 대장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등주 혹은 짝짓기 매매를 할 때는 올라갈 때 사실은 해주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어떤 그러니까 분봉상 올라갈 때의 어떤 조정을 이용하거나 돌파 매매를 어떤 대장을 보면서 2등주나 3등주를 보고 짝짓기 매매를 하는 게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캔들이 아예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다음에 내가 일봉상 눌림 매매를 할 때는 뭐 이거를 뭐 2등주 3등주를 매매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대장 매매로 해줘야 얘가 뭐 예를 들어 첫 투매 받아서 반등이 뭐 10% 나올 때
2등주, 3등주는 5%, 3% 이렇게 나오니까 이 눌림에 잡는 매매는 짝짓기 매매니까 최근에 워낙 이 뭐 2등주 짝짓기 매매 같은 것들이 또 트렌드고 잘 먹히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또 뭐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2등주 짝짓기 매매는 대장이 튀면은 빠르게 그 뒤를 따라올 종목들을 찾아서 대장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이미 캔들이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일봉상 눌림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건 뭐 짝짓기 매매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너무 높으니까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가격대가 비교적 낮은 애들로 뭐 눌림 매매를 한다든지 이러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일봉상 이런 어떤 눌림 매매, 그러니까 반등을 먹으려고 들어간 매매들은 대장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테슬라의 경쟁 상대죠. 루시드, 이제 전기차 만드는 루시드가 이제 스펙 합병 통해서 상장을 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또 이런 부분이 지금 쿠팡 나스닥 상장 뉴스로 시장이 핫해져 있는 가운데 루시드 나스닥 상장 뉴스가 나오니까 더더욱 조금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강하게, 그러니까 결이 같잖아요. 테마에 대한 결이 같다 보니까 더욱 강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원래 우리가 아주 예전에 테슬라 테마가 가장 처음 생겼을 때 대장 역할을 하던 애가 센트럴 모텍이었습니다. 얘도 끼가 참 좋았던 애고 저도 매매를 하면은 항상 수익을 줬던 좋은 종목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 어떤 그 대장주의 체면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상한가 뽑고 눌림 구간에 좀 있었다가 오늘 루시드 재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얘도 뭐 이렇게 되면은 재료도 좀 사실상 좋고 하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대 넘어주고, 뭐 시장이 막 이렇게 완전히 꺾이지 않는다면은 여기 전고점까지는 일단은 너무 뭐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싶고, 이 이상 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신고가니까 센트럴 모텍도 일단은 재료도 좋고요.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할 종목으로 저는 좀 뽑아놓고 바라보고 있고요. 뭐 2등주로는 세원 도 뭐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얘네도 뭐 마찬가지로 센트럴 모텍 가지고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저번에 방송에서 뭐 이렇게 이제 재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바이든 취임식이 1월 20일 날 있는데 사실은 너무 그 전에 뭐 신재생이라든지 뭐 대마 관련주라든지 반등 이제 그 시세가 한번 있었고 이때까지 지금 시간도 좀 많이 남아가지고요. 요게 뭐 우리 뭐 이제 재료로서 얼마나 영향이 될런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또 시장이란 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취임식 앞두고 한 번 정도는 더 뭐 반등이 나온다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지우지는 않고 일단은 어떤 시장에서 재료로서 보고는 있고, 그 와중에 오늘 뭐 잠깐 좀 반등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성첨단 소재가 이제 대마 관련주죠. 그리고 나머지 뭐 그린케미칼이나 뭐 라이프 파이낸셜이나 뭐 얘네들은 지금 탄소 중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탄소 중립 관련주 대장은 그린케미칼인데 얘네도 뭐 상한가 뽑고 사실 전형적인 고가 놀이 패턴 안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다 좋지만 보시면은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 드렸었죠. 이제 세 번째 파동 나오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바이든 취임식 이후로 재료가 소멸이 될지 아니면은 취임식 후에 또 대통령 그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서 파동이 한번 더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조금 조심은 해야 되는 구간 이지 않나. 왜냐면 파동이 좀 너무 많이 나왔죠. 3파동이나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구간이다. 그리고 뭐 요 이제 탄소 중립 쪽도 시장에서 재료 자체로는 때가 좀 너무 많이 닿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최근에 신성 ENG 같은 요런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뭐 바라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얘네도 그 우리가 평소 같은 예전에 어떤 장이라면 요렇게 이제 파동 주고 여기서 사실 요렇게 꺾여야 맞는 차트죠.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테마 대장주가 대시세를 내고 3파동 후에 꺾이는 과정. 예,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트는 이제 요 정도쯤에서 사실은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이제 시장이 워낙 강하고 뭐 공매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뭐 태양력이나 풍력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 애들도 차트가 거의 지금 뭐 비슷하잖아요. 그나마 풍력 쪽에서 CS 베어링이 차트를 계속 지금 우상향 시키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대마나 탄소 중립이랑 이 신재생 에너지들도 다 같이 바이든 취임식 일정이랑 맞춰가지고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움직임이 나온다면 방금 말씀드린 지금 CS 베어링이 가장 지금 추세가 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참고 한번 하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가 다행히 조금씩 이제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16일 날 이제 거리두기 이제 방역에 대해서 뭐 좀 이제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은 완화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기대감으로 이제 뭐 여행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좀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설명드렸던 얘네는 이제는 뭐 북한의 어떤 뉴스로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그냥 인버스 종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뭐 비텍 스페코 같은 이제 방산주랑 또 다른 인버스 종목이 금관련주 중에 지금 엘컴텍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도 시장이 이제 투매가 나오거나 조정이 좀 나올 때 항상 움직임 있는 종목들인데, 뭐 물론 시장의 어떤 뭐 급한 뭐 조정을 깊은 조정을 예상을 하시면 뭐 이제 매수가 유효한 종목들이 되겠지만, 시장의 조정을 뭐 예상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이제 급하게 좀 그 하락하는 각이 좀 깊을 때 그냥 스킬 혹은 뭐 이제 단타 매매 정도로 접근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오르는 종목들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올랐다가 잠깐 쉬고 있는 종목들에 더 좀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뭐 혹시라도 뭐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거 맞는데, 여기는 이제 전제가 있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더라도 이 달리던 말이 잠깐 쉴 때 올라타야 돼요. 이 달리는 말이 막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올라타면 얘가 잠깐 쉴 때 이거를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아무리 앞으로 유망한 종목들, 더 오를 것 같은 종목들을 내가 살 때도 항상 전제는 싸게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 안에서도 내가 싸게 살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 정확히 어떤 조정의 하단값을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수라는 장치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앞으로 기대감이 더 남아있는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가 잠시 쉴 때, 그때가 우리의 어떤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항상 좀 염두하고 기억해 두시고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가장 최근에 강했던 것 중에는 예를 들면은 뭐 자율주행 쪽에서는 뭐 라닉스라는 종목도 오늘 이쁘게 좀 이음봉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내일 5일선이 올라오면
뭐 요런 정도로 형성이 됐다가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내일 뭐 바로 이렇게 한번 먹을 구간이 주어질지, 뭐 당연히 쿠팡이나 뭐 루시드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버린다던가, 혹은 또 뭐 치료제나 이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려버리면 뭐 하나 정도는 음봉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냥 내가 여기서 한 번 정도 잡고, 혹시 좀 밀리면 뭐 11선 정도 왔을 때 이렇게 내가 충분히 분할 매수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요 안에서 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애플카 대장 역할을 했었던 인포뱅크도 마찬가지죠. 좋은 눌림이 나와주니까 여기서 또 되돌림 반등이 좀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 여기 맞고 떨어졌던 저항 구간 돌파했다가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죠. 물론 충분히 추가 반등도 저는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급등주 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들 중에는 뭐 인포뱅크나 라닉스 좋아 보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MC넥스 상당히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뭐 이제 뭐 테마주 급등주의 느낌보다는 수급 종목, 어떤 섹터 종목의 느낌이 강한데요. 원래도 얘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저평가 되어 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날 매물 소화 과정에서 있었고, 재료와 함께 쭉 뽑아 올려줬고, 오늘 뭐 이제 애플, 현대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도 보시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MC넥스도 뭐 좀 이런 식으로 뭐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좀 이 정도 구간 안에서 고가놀이 형태로 가다가 한 번 정도 더 흐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뭐 현대차 뭐 관련주들도 뭐 내일이나 뭐 당장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저는 조금 며칠 쉬는 구간을 두고 조정이 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반등을 좀 이어가는 흐름으로 지금으로서는 좀 보고 있고요. 뭐 대형주는 제가 막 엄청 그렇게 자주 방송에서 다뤄드리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 뭐 이제 삼전이나 현대차는 우리가 뭐 대형주라고 하기에 뭐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이다 보니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랑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고점에서 막 밀리니까 뭐 굉장히 어제도 뭐 인버스 개인들이 엄청 사시고 조금 이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찌됐건 이제 삼성이나 현대차 이야기를 드리려면 지수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막 걱정할 만한 어떤 아주 깊은 조정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고점으로 인식할 만한 그런 조정보다는 한 요정도 안에서 뭐 조정이 좀 나오다가 한 번 정도는 더 파동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은 뭐 저도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건 저는 그냥 개인적인 예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고요. 내 생각이 맞으면 맞는 대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내 생각이 틀리면 그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리스크 관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뭘 자꾸 맞히고 이런 거에 그렇게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삼전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어느 정도 얘도 한 85,000원까지 그냥 조정이 좀 나왔다가 가는 게 훨씬 더 그 다음 상승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뭐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빠르게 가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빠르게 가봤자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사실은 뭐 그냥 길게 보면 오히려 적당히 조정을 거치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랐잖아요. 얘도
조금 조정받고 다시 한번 힘내서 가주는 모습으로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건 분위기가 다시 한번 타야 되기 때문에 뭐 쿠팡이나 뭐 치료제 쪽 애들 좀 올랐다가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까지 좀 더 올랐다가 조정 구간 들어오면, 다른 뭐 시장에 핫한 이슈가 없는 이상 다시 애플이나 현대차 쪽으로 뭐 반등세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애플이랑 현대 애들이 조정을 받으면 얘네들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LG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어저께 방송에서 멘트를 드렸었는데, 장 초반에 살짝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관련주였던 애들이 뭐 나인테크도 오전장에 한 4%까지 올랐었고, 뭐 사마알미늄도 오전장에 한 7% 까지 올랐었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장이 같이 좀 장중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 플러스 이제 쿠팡 비롯한 치료제 관련주들이 워낙 강해 버리다 보니까, 뭐 잠깐 그냥 반등 나왔다가 뭐 이제 죽어버리는 새로 모양새로 좀 흘러갔던 것 같은데, LG 전기차 쪽 애들도 뭐 우선주도 요 정도면은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바닥 잡고 반등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같이 한두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